히든 파티셔닝의 4가지 핵심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변환 함수 기반 파티셔닝입니다. 이어스, 먼스, 데이즈, 아워스, 버킷, 트렁케이트 등 변환 함수를 데이터 컬럼에 적용하여 파티션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쿼리 투명성입니다. 사용자는 파티션 컬럼을 외워 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스버그가 변환 함수를 이용해 최적 파티션을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세 번째는 매니페스트 수준 프루닝입니다. 쿼리 조건과 매니페스트에 저장된 파티션 통계를 비교하여 그 불필요한 파일 스캔을 제거합니다. 메타스토어 조회 없이 클라이언트 측에서 처리하여 병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물리와 논리 스키마 분리입니다. 논리 스키마의 유저 아이디, 어커드 앳 컬럼과 물리 파티션의 버킷, 리스크, 데이즈 변환이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사용자는 파티션 구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파티션 변환 함수 실습을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아이스버그 실버 이벤트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파티션으로 데이즈 어커드 앳과 버킷 16 유저 아이디를 지정합니다. 데이즈 어커드 앳은 타임스탬프 컬럼을 일별 파티션으로 변환합니다. 쿼리에서 DT 컬럼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버킷 16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를 16개 해시 버킷으로 분산하여 핫스팟을 방지합니다. 이제 어커드 앳 조건만으로 쿼리합니다. 아이스버그가 자동으로 데이즈 어커드 앳 파티션 프루닝을 적용하여 10,000개의 파일 중 단 3개 파일만 스캔합니다. 스캔 데이터가 99.7% 감소하여 12MB만 읽습니다. 이것이 히든 파티셔닝의 핵심 효과입니다. 하이브 파티션과 아이스버그 히든 파티셔닝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쿼리 작성 방식입니다. 하이브에서는 wheredt equal to 2026-2001처럼 파티션 컬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아이스버그에서는 타임스탬프 컬럼만으로 쿼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풀스캔 위험입니다. 하이브에서 파티션 컬럼을 누락하면 전체 테이블 풀스캔이 발생합니다. 아이스버그는 변환 함수로 자동 프루닝을 적용하여 풀스캔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하이브에서는 사용자가 파티션 구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스버그에서는 논리 스키마만 알면 되고 파티션 구조는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감춰집니다. 네 번째 차이는 파티션 변경 비용입니다. 하이브에서는 파티션 컬럼 변경 시 전체 데이터 제작성이 필요하지만 아이스버그의 파티션 에볼루션은 기존 데이터 제작성 없이 파티션 스펙만 변경합니다. 파티션 에볼루션의 5단계 흐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상태 확인입니다. once created at 파티션이 적용 중이며 수억 건의 기존 파케이 파일들이 월별 파티션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 파티션 추가입니다. alter table add partition field days created at 명령을 실행하면 스펙 ID 1의 새 파티션 스펙이 즉시 생성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존 데이터 보존입니다. 이전 파일들은 스펙 ID 0의 month 파티션 스펙으로 계속 읽히며 제작성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규 데이터 분기입니다. 이후 쓰는 데이터만 스펙 ID 1의 데이즈 파티션이 적용되어 두 파티션 스펙이 공존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통합 쿼리입니다. 아이스버그가 두 파티션 스펙을 투명하게 통합 처리하여 사용자는 단일 쿼리로 전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티션 에볼루션의 핵심 가치입니다. 스키마 에볼루션의 4가지 연산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add 컬럼입니다. 새 컬럼을 추가하면 기존 파케이 파일에는 널로 읽히며 파일 제작성이 없습니다. 새 데이터부터 실제 값이 저장됩니다. 두 번째는 rename 컬럼입니다. 컬럼 이름을 변경해도 내부 컬럼 아이디가 유지됩니다. 기존 파케이 파일과의 완전 호환이 보장되며 물리 파일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alter 컬럼 타입입니다. 호환 가능한 타입 변환만 허용됩니다. 인트에서 롱, 플로트에서 더블처럼 타입을 넓히는 변환은 허용하지만 데이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불호환 변환은 아이스버그가 선제적으로 오류를 반환합니다. 네 번째는 드롭 컬럼입니다. 컬럼을 논리적으로 삭제하면 기존 파케이 파일의 해당 컬럼은 이후 읽기에서 제외됩니다. 물리적 삭제는 컴팩션 시점에 처리됩니다. 이 4가지 연산 모두 기존 데이터 파일을 제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스키마 에볼루션, SQL 실습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컬럼을 추가합니다. 얼터 테이블 애드 컬럼으로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 컬럼을 추가합니다. 아이스버그는 기존 로우는 널로 읽힌다는 확인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로 컬럼 이름을 변경합니다. 리네임 컬럼으로 유저 에이전트를 브라우저 인포로 변경합니다. 데이터 파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입을 변경합니다. 얼터 컬럼 이벤트 아이디 타입 비그인트로 인트를 비그인트로 넓힙니다. 아이스버그가 백워드 호환 타입 변환임을 확인하고 변경을 허용합니다. 이 세 가지 작업 모두 기존 파케이 파일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즉시 반영됩니다. 스키마 변경 이력은 메타데이터 파일에 모두 기록되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스키마 변경 위험과 아이스버그의 안전성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비교는 컬럼 추가입니다. 하이브에서는 컬럼을 추가하면 기존 파일과 스키마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컬럼 아이디 기반으로 이름을 변경해도 기존 파케이 파일과 완전 호환됩니다. 두 번째 비교는 파티션 변경입니다. 하이브에서는 파티션 컬럼을 변경하면 전체 데이터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아이스버그의 파티션 에볼루션은 스펙 아이디로 버전을 관리하여 재작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비교는 타입 변경입니다. 하이브에서는 타입 변경 시 기존 값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호환 가능한 타입 변환만 허용하고 불호환 시 선제적으로 오류를 반환하여 데이터 손상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비교는 메타데이터 일관성입니다. 하이브에서는 메타스토어와 파일 스키마가 불일치하면 쿼리 실패가 발생합니다. 아이스버그는 스키마 변경 이력을 메타데이터에 영구 기록하여 항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타임 트래블과 롤백의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타임스탬프 ASOV입니다. 특정 시점에 과거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GDPR 감사 시점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버전 ASOV입니다. 스냅샷 아이디로 정확한 버전을 조회합니다. 파이프라인 배포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A/B 검증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스냅샷 롤백입니다. 운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전 상태로 즉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량 적재 후 수초 내에 이전 스냅샷으로 복귀할 수 있어 운영 사고 대응에 매우 강력합니다. 네 번째는 인크리멘탈 리드입니다. 두 스냅샷 사이에 변경 데이터만 읽습니다. CDC를 대체하여 증분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으며 풀스캔 대비 수십 배 빠릅니다. 타임 트래블 쿼리와 롤백 실습을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타임스탬프 ASOV 문법으로 2026년 1월 15일 낮 12시 이전 상태를 조회하면 984만 2100건이 반환됩니다. 다음으로 스냅샷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벤트 테이블의 스냅샷 메타데이터 테이블에서 스냅샷 아이디, 커밋 시각, 오퍼레이션 타입을 내림차 순으로 조회하면 최근 3개 스냅샷이 반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샷 롤백을 실행합니다. 롤백 to 스냅샷 프로시저를 호출하면 카탈로그 포인터가 해당 스냅샷으로 변경됩니다. 롤백 완료 메시지와 함께 즉시 이전 상태로 복귀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 파일을 복사하거나 재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카탈로그 포인터만 변경하기 때문에 수초 내에 완료됩니다. 스냅샷 롤백의 5단계 흐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정상 상태입니다. 스냅샷 S1에 1000만 건의 정상 데이터가 있고 서비스가 정상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 발생입니다. 잘못된 ITL 잡이 중복 오염 데이터 5천만 건을 적재하여 스냅샷 S2가 생성됩니다. 데이터 품질 알람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오류 탐지입니다. 로우 카운트 이상 감지와 데이터 품질 게이트 실패로 온콜 알람이 발송됩니다. 네 번째는 롤백 실행입니다. 콜 롤백 투 스냅샷 S1 명령을 실행하면 카탈로그 포인터가 S1으로 변경됩니다. S2의 파일들은 고아 파일로 처리됩니다. 다섯 번째는 복구 완료입니다. S1 상태로 즉시 복귀합니다. 전체 복구 소요 시간은 수초이며 데이터 재처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스냅샷 기반 롤백의 핵심 강점입니다. 인크리멘탈 리드를 이용한 증분 파이프라인 구현을 확인합니다. 두 스냅샷 사이에 변경 데이터만 읽는 방법입니다. 스타트 스냅샷 아이디와
end 스냅샷 ID 옵션을 지정하여 아이스버그 포맷으로 읽으면 두 스냅샷 사이에 변경된 행만 읽어옵니다. 이 예시에서는 42,300길건이 변경됨을 확인합니다. 이 변경 데이터를 골드 이벤트 서머리 테이블에 어펜드 모드로 적재합니다. 적재 소요 시간이 2001초로 풀스캔 방식의 45초 대비 20배 이상 빠릅니다. 인크리멘탈 리드는 DB줌 같은 CDC 도구 없이도 증분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어플로우 덱에서 이전 스냅샷 아이디를 엑스컴으로 전달하면 완전 자동화된 증분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유지 보수의 4가지 핵심 작업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입니다. 소규모 파일을 병합하는 컴팩션 작업으로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파일 수를 감소시킵니다. 목표 파일 크기인 512 메가바이트 기준으로 병합합니다. 에어플로우 덱에 주기적으로 등록하여 자동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익스파이어 스냅샷입니다. 오래된 스냅샷을 만료 처리하여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30일 보존을 권장하며 타임 트래블 범위와 비용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리무브 오펀 파일입니다. 커밋되지 않은 고아 파일을 정리합니다. 부분 실패한 쓰기 잡후에 잔여 파케이 파일이 남을 수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리라이트 매니페스트입니다. 분산된 소규모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병합하여 플래닝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이 4가지 작업을 에어플로우로 자동화하면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프로덕션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프로시저 실행을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컴팩션을 실행합니다.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 프로시저에 테이블 이름과 목표 파일 크기를 지정합니다. 실행 결과 2841개 파일이 142개로 병합됩니다. 파일 수가 약 20배 줄어들어 쿼리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스냅샷을 만료합니다. 익스파이어 스냅샷 프로시저의 올더된 옵션으로 45일 전 타임스탬프를 지정합니다. 127개의 스냅샷이 만료되어 89.3GB의 스토리지가 회수됩니다. 세 번째로 고아 파일을 정리합니다. 리무브 오픈 파일 프로시저를 실행하면 23개의 커밋되지 않은 파일이 제거됩니다. 이 3가지 유지 보수 작업을 에어플로우 덱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자동화하면 아이스버그 테이블의 성능과 비용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보안 심화의 4가지 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로우 레벨 딜리트입니다. GDPR 삭제권 구현에 활용됩니다. 특정 유저 아이디의 핵만 삭제하면 새 스냅샷이 생성됩니다. 스냅샷으로 삭제 전 상태를 감사할 수 있어 규정 준수에도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컬럼 수준 암호화입니다. 파케이와 AES-GCM을 결합하여 PII 컬럼인 SSN, 폰 등을 별도 키로 암호화합니다. DPO 역할만 복호화 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키 관리 정책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는 스냅샷 기반 감사입니다. 히스토리 테이블의 모든 변경 이력이 영구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변경했는지 완전하게 추적할 수 있어 보안 감사에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는 카탈로그 접근 제어입니다. 레스트 카탈로그의 워스트 토큰 인증과 HMS의 커버로스 인증으로 테이블 수준 권한을 제어합니다. 불필요한 카탈로그 접근을 차단하여 데이터 노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로우 딜리트 감사 컬럼 암호화 실습을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GDPR 행 수준 삭제를 실행합니다. 딜리트 프롬 실버 유저 이벤트 웨어 유저 ID equal 98,765 명령을 실행하면 12개 행이 삭제되고 새 스냅샷이 생성됩니다. 카피 온 라이트 방식으로 변경된 파일이 재작성됩니다. 두 번째로 변경 이력을 감사합니다. 히스토리 테이블을 조회하면 2026년 5월 20일 오전 10시 23분 1초에 ITL SBC 계정이 딜리트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케이 컬럼 수준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스파크 컴피그에 KMS 인스턴스를 볼트 KMS로 설정합니다. SSN과 폰 컬럼이 AES-256 GCM으로 암호화됩니다. 이 3가지 보안 기능을 결합하면 아이스버그 테이블에서 규정 준수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아이스버그 파티션 에볼루션과 스키마 에볼루션의 핵심 구조를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파티션 에볼루션 흐름이 있습니다. 스펙 ID 제로의 먼스 파티션과 스펙 ID 1의 데이즈 파티션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데이터 파일들은 스펙 ID 제로로 읽히고 새 데이터는 스펙 ID 1으로 적재됩니다. 오른쪽에는 컬럼 ID 기반 스키마 에볼루션이 있습니다. 컬럼 이름이 변경되어도 내부 컬럼 아이디가 유지되므로 기존 파케이 파일과 완전 호환됩니다. 중앙에는 메타데이터 계층이 있습니다. 파티션 스펙 변경과 스키마 변경 이력이 모두 테이블 메타데이터 파일에 버전별로 기록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기존 데이터 파일을 재작성하지 않으면서 파티션과 스키마를 진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아이스버그가 하이브와 결정적으로 다른 설계 철학입니다. 데이 57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히든 파티셔닝은 변환 함수인 데이즈, 버킷으로 파티션 컬럼 없이 자동 프루닝을 구현합니다. 하이브 대비 쿼리 투명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파티션과 스키마 에볼루션은 컬럼 아이디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 재작성 없이 파티션 스펙과 스키마를 변경합니다. 이것이 아이스버그의 핵심 설계 철학입니다. 타임 트래블과 롤백은 타임스탬프 AS5 버전 AS5로 과거를 조회하고 롤백 투 스냅샷으로 수초 내에 복구합니다. 인크리멘탈 리드로 CDC 없이 증분 파이프라인을 구현합니다. 유지보수와 보안은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과 익스파이어 스냅샷 주기 실행, 로우 딜리트와 AES GCM 컬럼 암호화로 프로덕션 수준의 운영을 완성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파치 스파크 핵심 아키텍처와 RDD를 살펴봅니다.